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용두사 관호스님입니다. 양력으로 치면은 오늘이 5월 1일 부처님 오신 달이네요. 뭐 음력은 아직 몰랐지만은 오늘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은 상처받지 않고 오래 사귀고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지혜에서 나온다. 옛 그 성인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잘 본다는 것은 이 눈치가 빠른 게 아닙니다. 그 심성을 제대로 잃는 것이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고 또 그 무언가에 끄달리지 않고 그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지만은 그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첫 번째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말은 이 새치혀가 막 이렇게 교활하게 이렇게 현란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행동을 딱 진심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가치가 나온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언행일치를 하라 이런 뜻이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또 행동은 엉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요. 그거를 꼭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의 말보다도 직접적인 경험을 믿어라. 말과 또 그 행동은 다르게 하면서 아주 그냥 또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특히 뭐 자기가 직접 겪지도 않고 뭐 카더라 뭐 있더라 내가 옆에서 들었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새치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못 내뱉으면은 독사와 같아. 그리고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절에 들어가서 행자 때 그걸 배웁니다. 초발심 자경문에는 그 책 하나만 제대로 공부했다면은 그대로 따른다면은 이 사회가 혼란하지 않고 누구나 다 도인이 된다. 거기 보면은 재색지와는 심호 독사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자와 색은 가까이 하면은 나중에 폐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카더라 뭐 내가 보지도 않고 뭐 있더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곧 나한테 곧 독이 된다. 세 번째는 작은 일에 대해서 태도를 보아라. 그 안에 사람이 본성이 있다.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아주 사소한 일에 그 사람이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을 똑바로 봐야 된다. 또 네 번째는 강자 앞에는 아니라 아주 약자한테 이 강자한테는 강하고 또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죠. 아주 강자한테는 아주 그냥 설설 기고 아주 같은 뭐 이렇게 아양을 다 떨고 또 약자한테는 아주 그냥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배려심과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약자가 많지요. 그런 사람들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나한테 복이 온다. 다섯 번째는 이제 보면은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을 봐라. 자꾸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심리 파악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뭐 잠깐 만나서는 뭐 화려한 말투로 뭐 하겠지만은 자꾸 반복되는 그 생활 속에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계를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천천히 알아보는 것도 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 제가 절집에서 54년을 이렇게 살면서 불자님들은 이제 이렇게 결혼 같은 거, 그다음에 궁합 같은 걸 내가 이렇게 쭉 보고 했지만은 아주 그냥 그 첫눈에 반했다는 거 있죠. 절대로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빨리 덜 익은 과일을 빨리 먹을수록 나한테는 독이 된다. 무르익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특히 이 재혼이라는 거 있죠. 재혼을 서두르면 안 된다. 그래서 천천히 좀 지켜보면서 그렇다고 뭐 2, 3년, 4, 5년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특히 알라 그러면은 그 특히 재혼하는 분들은 좀 그 사람을 좀 두고 이렇게 봐야 된다. 사람과 사람들을 사귀는데 이 정에 너무 이끌리면은 내한테 독을 먹는 격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 좀 시간을 두고 사귀는 것도 좋다 하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큰 스님. 오늘 우리 간혹 큰 스님의 법문이 오늘따라 제 마음에 크게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참 머리 까만 짐승은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얘기하죠. 또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참 사람의 마음이 이 만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좋지만 헤어질 때 그 헤어짐이 얼만큼 아름답게 헤어지는가, 헤어지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어렵습니다. 오늘 간혹 큰 스님의 그 법문을 듣고 나니까 저도 참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첫날이죠. 5월 1일 날 뵙습니다. 우리 이 용두사에서 용의 백회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이 관제 소멸, 이 기도 발언과 또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릴레이 등달기 운동 초파일을 맞아서 또 두 분을 위한 릴레이 부적초를 많이 올려주셨습니다만은 이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1심보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 이상 늘어났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항소심에서 형량이 약 0.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1심에서 체포방해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고 김건희 여사 역시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멘붕이 알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하루 동안 12번 이상은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무엇보다 걱정되는 부분은 내란 우두머리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 역시 1심에서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마는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이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모든 것들이 형량이 올려 처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죄 역시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올려치기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불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호사님? 참, 그, 참, 불자님들이 그동안에, 그, 무죄 석방 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등도 키고 또 부적초도 이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런 결과가 나오니 더 안 좋은 결과 나오니 저도 이렇게 정성을 좀 덜 들인 게 아닌가 아주 반성을 또 하게 되고요. 또 이럴수록 이 법은 그래도 살아있다.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럴수록 우리 불자님들이 힘을 합해서 등을 더 달고 또 저도 또 분발을 해서 더 기도를 또 열심히 또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또 새로 이렇게 오늘 이제 5월 1일인데 사실 근로자의 날인데 이게 뭐 어느 순간 노동자의 날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저 은행도 놀고 다 이렇게 휴무인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참 부처님한테 또 반성을 하게 되네요. 더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혹시 그럼 모르지요. 또 2심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내란 우두머리 그 죄로 그런데 뭐 사형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옛날에 왜 54년도인가 그 조봉암 선생 그 나중에 무죄를 받았지요. 그런데도 하다 보면 그냥 가서 해버리면은 이게 참 큰 낭패다. 그래서 2심에 가서 진행 중인데도 그래도 사형은 안 나오고 그래도 좀 무죄 석방을 될 수 있도록 더 우리 신도분들하고 저도 더 분발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희 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닙니다. 사형이 그러니까 아직 있는 국가입니다. 예. 이 법무부 장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냥 사형 집행하면 사형 집행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냥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새벽에 그냥 우리 국민들 모르게 그냥 해버리면은 이것도 그냥 큰일이다. 큰일 정도가 저쪽에 보면은 뭐 그러고도 남을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그냥 이 똑똑히 한번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부처님 오신 달이 첫날이고 하니까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경자생 윤석열 임자생 김건희 이 관제 소멸 기도 지난 방송에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기도가 약하지 않았나 간혹 큰 스님께서 뭐 잘 들어갔다고 말씀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좀 이 부처님의 신금을 울려서 부처님 오신 날 가피가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이 간혹 큰 스님께 많은 기도를 걸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이 관제 소멸 기도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좀 더 공을 좀 더 들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간혹 큰 스님 뭐 제가 좀 특별한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부처님 오신 날 첫날이고 하니까 기도 전에 우리 향 하나 더 올려주시고요. 예. 예, 저 부처님 전에 뭐 100, 800까지는 좀 그렇고 3배 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3배 해주시고 기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계 무상심심민묘보 백천만금 난조와 문명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엄마는 엄마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방해 죄가 1심에서 5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형이 가중이 돼서 7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란죄로 2심이 진행 중인데 이 내란죄도 2심 선고에서 사형을 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1심보다 다들 형이 무겁게 나와서 내란죄가 무기에서 사형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로 갈 수 있으니 용두사 부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사형이 나오지 않고 공무죄 석방될 수 있도록 부처님께 축원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이 가중이 돼서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어떻게 하던 몸 건강에 계시다가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석방되시기를 용두사 부처님께 기도 발언 드립니다. 우리 불자들과 소승이 기도가 부족해서 1심보다 형이 가중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릴레이 등 달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시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릴레이 촛불 켜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불자님이시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시여 오늘 4월 초파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릴리 등달기 운동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옵니다. 무관세음보살 마살
오늘 기도를 좀 이렇게 하는데 좀 울컥하네요. 좀 마음이 좀 제가 확실히 좀 정성을 들이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도 참 마음이 좀 안 좋고 앞으로 더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이 두 분을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기도 발언 정진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간욱한 스님의 기도 발언이 이 마음을 아련하게, 마음을 아프게, 마음을 숙연하게 만든 기도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제 소멸을 위한 릴레이 촛불 켜기 운동이 부족한 것입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관제 소멸, 이 부처님 오신 날 릴레이 등달기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라고 이 부처님께 이 여쭤보실 때, 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등은 열심히 달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등은 내면했구나. 또 우리 가정의 이 소원을 비는 촛불은 많이 밝혔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 촛불 켜기 릴레이 촛불 켜기 부족초는 우리가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으리라고 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처님 오신 날 그 달의 첫날입니다. 이 용두사 이 광고 한번 해주시죠. 이 불자님들이 우리 간욱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등을 달아주고 김건희 여사를 위한 등을 달아주고 또 김건희 여사를 위한 촛불과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이 이 용두사에 환하게 밝혀지기를 우리 간욱한 스님께서 법문하듯이 한 말씀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려주시면 그분들이 동참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작년 한 4월 달에 그러니까 준비는 3월 달부터 했죠. 3월 말경 돼서 이 용두사를 이제 개원을 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절박한 분들이에요. 전부. 뭐가 절박하냐?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들 이 방송을 보시고 구구절절하게 저한테 얘기했던 또 메시지 같은 걸 남긴 걸 보면은 저분들이 얼마나 애국심이 강한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마 못 느낀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 물론 사람을 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그게 행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해결을 했던 거고 또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그걸 본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하고 이 나라가 그래서 이 대통령이 참 아까운 대통령이 이게 탄핵이 되고부터는 우리 용두사를 이제 전부 이렇게 거의 99% 오신다면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 보살님들이나 이 거사님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좀 뭔가 뭐지게 한 2% 3%가 좀 부족했다 기도가 그러게 보니까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지금 형이 많이 1심에서 1심에서 2심에서 형이 많이 나왔다 해서 뭐 이게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 아직도 무죄 석방, 무죄 원칙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죄인은 아니다.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 그 일반 이 불잔놈들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릴레이 등 음력으로 치면은 아직 뭐 4월달이 안 왔지만은 양력으로 치면은 5월 오늘 시작되는 이 초파일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 김건희 여사 또 등을 좀 많이 켜고 또 릴레이 또 촛불도 좀 이렇게 밝히고 이래서 더욱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꼭 2심 지금 진행 중이죠. 그 내란죄 그거는 큰 죄입니다. 그건 큰 죄로 보거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사소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사형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그 불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등을 밝히고 또 부적초를 밝혀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동참을 해 주입사 하는 마음. 그 부처님한테 간절히 죽으려고 하는 목숨도 간절히 기도하면은 꼭 이루어진다는 제가 54년간 절집에 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꼭 기도 동참을 열심히 하면은 꼭 기적이 일어난다. 거짓에 올가미에 씌었지만은 언젠가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긴다. 부처님 원력이 생긴다. 이름 가지시고 많이 좀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 부적초 그리고 연등 달기 운동이 시들시들해지는 게 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간혹 큰 스님의 법문도 역시 뭐 사람 간의 교제, 사랑, 이별에 관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딱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5월 첫날 이제 본격적인 부처님 오신 날 등달기 기간의 달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아주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중심을 딱 세우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대통령이 그래도 중심이 돼야 된다.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전부 볼 거예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한테 건강하고 힘을 실어 주려면은 내 등도 중요하지만은 내 가족 등도 중요하지만은 내 친척 등도 중요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좀 실어주는 마당에 등달기 운동하고 그다음에 부적초 그걸 좀 이렇게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장스님입니다. 이 청국장을 제가 분말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이 머리가 맑아지고 뱃속도 좋고 옛날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드시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속이 좋아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이 이걸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걸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어떤 지혜가 무르무르 자라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물 먹고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자, 여러분. 승자와 위험한 관계. 이럴 때 우리가 위험한 포모 증후란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는 전쟁, 산모 증시 모든 거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세계적 증시는 현재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지수받고 한쪽에서는 비명이 터졌으니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비명으로 남들은 다 돈을 벌고 또 벌었는데 나만 자기만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 스트레스와 두려운 감정에 휩싸였다. 이게 바로 이른바 포모증후군입니다. 포모를 견디다 못한 사람은 솟아오르는 증시에 뒤늦게 뛰어들었으나 시장은 냉혹했으니 예상했던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예상했던 이란 전쟁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증시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죠.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며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시 급상승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포모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재물이 과다하거나 불안정한 사주가 포모에 빠지게 되면 이성적 판단이 흐리게 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시장에 뛰어들게 되며 경쟁심 생각에 이렇게 갇히면서 포모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이 수익을 냈다는 말에 감정이 흔들리는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만 투자에서 포모는 위험합니다. 증권사 객장을 찾아 급하게 계좌를 만든 사람이 저 아무 주식이나 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공포가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가슴 아프죠. 투자에는 남들이 돈을 벌었어도 나는 돈을 잃을 수 있는 게 투자이며 증시는 결코 공짜로 수익을 주지 않는다. 공짜 점심이 없다. 이러한 맥락으로 병법 36개 성동격서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공략한다. 이는 중요한 목표물의 허를 찔러 공략하는 기만 전술인데 전쟁터에서 이 전략은 군사작전에만 머물지 않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경제적인 논리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유효하니 여러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면 돌파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마냥 투자한다. 마냥 전쟁에 앞장서 나가자. 저놈 나쁜 놈 마냥 죽여버려야지 이러지 말고 성동격서 눈앞의 장애물과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상생의 원리로 인생사 참 좋은 말이죠. 상생의 원리로 인생사 승부수나 전쟁이나 돈을 투자할 때 영리한 처세로 눈앞에 이익만 따라가다 제풀에 무너지지 않도록 성동격서 전략으로 한 호흡만 이렇게 살핀다면 재물의 손실, 국가적인 차원, 개개인의 기업의 삶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치는 내 마음에 있으니 지혜의 4월 초파일 연등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여러분 가정 내 재수 대통 연등 올리시고 재수의 천일 촛불 기도 발언 초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오늘이 네. 양력 5월 1일입니다. 네. 이 초파일 4월 초파일을 24일 남겨두고 있네요. 네. 이 부처님 오신 날 첫달입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달의 첫날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매우 중요한 날이죠. 이 초팔과 관계돼서. 네. 그래서 우리 월광사에 네. 그동안 우리 방송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으니까 네. 3분간만 네. 예 초파일 네. 예 광고 네. 예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명이라는 얘기를 갖고 운명이라는 소재나 주제를 갖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운명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제대로 물과 똑같은 겁니다. 물과 또 물수. 이 모든 그 우주의 어마어마한 이 얘기를 갖다가 뭐 3분 1분 참 박사님께서 항상 저희 월강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매일매일 3분씩 조금씩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아느냐 도를 아느냐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부처님 아래에서 공부해가면서 제가 아는 지식이나 역량이나 좀 뭐랄까 상식이나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서 우리가 서로 운명에 교체하는 이 기운을 좋은 뜻의 의미로 운명을 받아들이자는 의미로 월강사에서는 지혜의 역량으로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인연을 맺기 위해서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 초를 켜고 등을 올리고 이런 인연의 어떤 다리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힘도 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자 푼 제 마음이 월강사의 부처님께 스며들어서 이 인연을 맺고자 함입니다. 어떤 광고라기보다는 아시겠죠 박사님? 인연의 끈을 맺고자 하는 것. 여러분 자 중국에 가면은요 빨강색을 좋아하죠. 산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너와 나의 인연, 꼭 남녀 간의 인연만이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와의 인연, 그러면은 내가 공부와의 인연, 내가 기술과의 인연, 어떤 인문학과의 인연, 어떤 공자맹자와의 인연, 어떤 순자와 와의 인연 이런 거를 맺고자 함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인연을 맺어온 지도 한참은 아니지만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보면서 충정로 월강사라는 그 사찰 조그마한 사찰이지만 그 안에서 매일매일 여러분과 행복하게 건강하게 인연을 맺고자 하는 것이 저의 바로 기운입니다. 네. 예. 그 월강사 초파일 네. 날 광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광고를 하시네요. 본인 광고. 예. 초파일과 상관없는 본인 광고. 여러분들과 인연 공덕을 맺고 싶다. 네. 예. 그 말씀이 네. 사실 상당히 깊이 있는 광고였습니다. 네. 자, 이 사실 이 5월 달은 초팔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네. 바로 다음 달이 이제 선거가 6.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았어요. 네. 6월 3일이 이제 6.3 지방선거인데, 네. 자, 뭐 국민의힘, 아유,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답이 없는 와중에 이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 우리 응원 많이 했죠. 네. 정말 뭐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장동혁을 외쳤습니다만은 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신세는 개밥의 도토리, 네. 낙동강 오리알, 그 누구도 찾는 이 없는 산장. 산장의 여인. 예. 뭐 어느 후보도 아유 오지 마셔 다 손사래야. 이 당 대표가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이거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네. 사실은 어느 조직에서 왕따 당한다는 게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네. 자, 그러자 갑자기 부상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수보살이죠.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출마했다가 참 아깝게 습했습니다만은 이 문수보살을 찾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 지금 지자체장 나오신 분들이 장동혁이 오지 말고 문수보살님 오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 다 부자들인가? 문수보살님을 찾으셔. 김문수 네. 전 노동부 장관. 네. 지난번 전 대통령 후보였죠.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얼마 전 지난번 대선 때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만은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을 여기저기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최근에 네.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제 생각 김문수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명예선대위원장에 대한 위촉됐는데 함께 나와 주셔서 같이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많은 곳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불려 나올 거다. 결국은 불려 나올 거다. 어? 선거의 여왕이 그냥 이 대구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을 거다. 그러면은 망고의 역적이 되는 거다. 뭐 다른 지역은 둘째치고. 근데 대구가 이기면은 사실은 그 영향으로 부산, 울산, 경남 이런데 충청도 이런데 다 영향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김문수 지금 국민의힘 명예선대위원장 날개를 달았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우리 문수보살.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야구에 많이들 비교를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공을 던지면은 승리의 투수가 될 것인가? 구원 투수가 될 것인가? 이제 선발 야구를 하면 이제 선발 투수가 있고 예. 이제 구원 투수가 있는데 선발 예. 투수가 이제 점수를 너무 많이 내줘가지고 패할락 하면 이제 구원 예. 투수가 등장하죠. 예. 예.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신묘생 병신일 기해일주기 때문에 병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병오년에 이분은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와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저 명예의 그 뭐랄까 선대위원장님이 되셨다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은 신중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좀 나와서 같이 좀 힘을 실어주세요 해도 진중한 면모를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굳이 팔자에서는 명리적인 팔자에서 제가 볼 때 굳이 이게 충돌이나 합의되면은 나오거나 활동을 많이 하는데 활동 영역이 좁게 보이기 때문에 문수무수 보살님의 말씀을 그렇게 콱 따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 경금의 기운 이게 이제 축에 이렇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대구시장 추경호가 나왔을 때 잠시 한두 번 얼굴을 비칠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행보는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여기도 말했지만 이 병화가 참 이분 문수보살님 정말 이분 제사 교인이어도 제사는 잘 지낼 것입니다. 조상님 덕이 정말 감사하게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부인의 조력 위에 조상님이 딱 얹어 있으니까 부인의 조력과 함께 조상님의 덕이 마르고 닳도록 있으니까 정말 이분은요 그냥 남의 산소 지나갈 때도 기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 문수 보살님은 왜냐하면 이렇게 조상덕이 줄줄이 있는 거는 귀신들이 돕지 않거든요. 이렇게 생명력이 오래 갈 수가 오래오래 죽어 나서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저도 정치 세계는 전혀 지금도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신문이나 이제 뉴스 볼 시간은 없지만 신문을 좀 보면서 이렇게 경제 뉴스도 보면서 정경유착은 늘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1번 있으면 2번이 붙어 있듯이 세상을 좀 이렇게 뭐랄까 지탱하는 힘이랄까 이런 기운은 경제와 국가의 그 국방 돈과 국방력이라고 하듯이 우리 사람 관계에서는요 양심과 가치 기준으로 놉니다. 경제, 국방의 논리가 있듯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런 모든 행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양심과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말씀을 했는데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또 최대한의 될 수가 있다. 그 양심과 수치심은 최소한이고 최대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국민과 더불어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아닌지가 또 무엇을 삼가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의문인데 우리가 모두가 나는 참 영리하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내가 굉장히 잘나고 영리하다는 생각은 정말 1%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잘 나가거나 하는 사람들은 영리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또 한 번쯤은 되돌아봐서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것이 착각은 아닐까 하고요. 자기의 양심과 수치심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 쫙 있는 CCTV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석가모니의 진중한 의미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진중하시기 때문에 글쎄 좀 그 굉장히 행동에 의해서 저 진중하시라고 보고요. 이 장동혁에 대해서 손절을 하는 이유는 이분이 기후생 기사년 무신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갑자대운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대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분이 69년이니까 58세죠. 이게 59세까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이나 김건희 여사께서 쥐띠였죠. 쥐띠. 이 자는요. 갑자대운의 자는 갑자가 간목은 우두머리 역할은 합니다. 우두머리 역할. 그러나 뿌리가 인이나 묘나 진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인묘진 목국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인묘진이 없이 갑자 여기 찬기운에 있습니다. 찬기운에. 그러면 이분이 새처럼 날아서 한번 큰 권력에 좀 등판을 하고 싶은 기운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쥐는 포유류이면서도 나는 새야 하는 그런 기운이 갖고 있죠. 그래서 나는 야행성이므로 낮에도 활동을 하고 밤에도 활동을 하고 싶지만 이 박쥐는 야행성인 수에 배당이 됩니다. 수. 이분이 왜 손절을 당하고 그렇게 힘이 없고 여기저기 이렇게 애는 쓰지만 자기의 뿌리를 못 내리냐를 명리적인 기운으로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박쥐가 쫙 포유로 사람처럼 쫙 비상을 해서 뭐 대표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되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약한 뿌리가 있을 때는 그냥 야간을 통해서 곤충만을 사냥하는 박쥐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응? 그래서 박쥐에게는 곧 밤이 낮입니다. 밤이 낮. 우리가 인간은 보편적으로 낮에 활동을 하죠. 저녁에는 수면을 취하고 그럼 수면을 취할 때 이 사람은 그때서 비록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쥐의 두 마음이라는 속담이 따르는 겁니다. 두 마음이니까 이 사람은 항상 이리 갈까 저리 갈까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의 마음에서 헤매면은요 상대방도 나를 보기에 잠깐만 물 좀 마시고요. 저 장동혁은 마음이 약간의 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주체성이 좀 약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성이라기보다 저 사람이 조금은 약한 기운에 있다라고 판단을 상대방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의지가 굳다 할지라도 왜냐면은 지금 포유류도 아니고 새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 그러면 포유류인 사람이야지 내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량하게 맴도는 겁니다. 똑똑하고 그냥 올바른 말만 하고 이렇게 한다 해도 그것이 응집하는 효과가 약하고요. 오히려 무슨 말을 할수록 본인 스스로가 고립무원에 빠지는 겁니다. 고립무원에. 응? 왜냐? 지금 예. 좋은 표현하셨는데 예. 지금 딱 장동혁 대표가 고립무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영이 안 선다. 네. 말빨이 안 먹히는 거야. 말빨이. 지금 상황이 완전히 지금 고립무원이 돼가지고 네. 바라보는 우리도 가슴 아프고 그동안 네. 응원을 많이 했는데 네. 이유야 어찌됐든 네. 장동혁이가 대통령 후보군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는 뭐 1등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사주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손절 저 사람도 손절 아무도 오지 말라는 거에 무지 마음이 아프지만 개밥에 이거를 도토리 신세라고 하죠. 이런 뭐 판사까지 한 분한테 의원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뭐하지만 속담이 그렇다는 거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개밥에 도토리란 뜻이 개가 밥 먹을 때 도토리는 안 먹는다는 뜻이죠. 네. 예? 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 도토리만은 안 먹는다. 굶어 죽더라도. 예.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지 마셔. 손살에 사퇴하셔. 저 강원도 김진태 지금 도지사 네. 후보가
응? 네. 바로 면전에서 예. 결자 해지하시오 사퇴해 예. 뭐 이러질 않나. 예. 부산에 컷오프 시켰던 박형준이가 컷오프를 시켜버렸는데 박형준이가 후보가 되지 않나. 그러니 박형준이 오라 그러겠어? 나 컷오프 시킨 당신 오라 그랬어? 나 그래 살아났어? 이거 오라 하겠냐고.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장동혁이 반품하고 김문수 보내줘 이렇게 된 거거든 지금. 참 가슴 아픈 일이라. 그러나 여러분 누가 닭이냐 달걀이냐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이릅니다. 누가? 예, 그 말씀 하시 그런데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한마디 했어요. 오. 선거 끝나고 평가해달라. 음. 선거 끝나고 예. 지금 나를 흔들지 말라. 선거 끝나고 평가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예. 네. 잠깐 뭐 이제 대충 가기 전에 그래도 이 지금 구원투수가 김문수인데 네. 이 구원투수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원래 야구라는 게. 그래서 보면 구원투수도 또 구원투수 1 구원투수가 있고 2 구원투수, 3 구원투수들이 대기조들이 있어요. 지금 그 대기조가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입니다. 이분들도 지금 구원투수 그룹에 들어간 사람이 딱 유일하게 나경원과 안철수인데 나경원, 안철수 구원투수 그룹 들어가면 어떻게 좀 공 좀 제대로 삼진 잡아낼까 어때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예상이라는 게 있고 삶에는 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상이나 예측은 늘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막강한 러시아가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딱 이겨버린다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애널리스트들도요. 그러나 예상 밖으로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점령당할 것으로 생각했던 우크라이나도 정부나 이런 활약과 서방 쪽에서 무기를 지원하고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지금 그 사람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몇 년이 넘게 국가의 강력한 군사적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고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지금- 전쟁이 지금 4, 5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예. 4, 5년째. 그것처럼 장동혁이가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 1차 세계대전을 끝냈나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뭐 누가 꺼낸 게 아닙니다. 1918년 스페인 감독 있죠. 하늘에서 자연에서 자연히 전쟁을 끝내라고 스페인 감독을 뿌렸습니다. 그때 스페인 독감이죠. 예, 스페인 독감. 감독이 아니고 난 또 스페인 감독이라 그래서 또 뭐 호날두가 나오는 줄 알았네. 갑자기. 아우. 예, 스페인 독감. 호날두 정말 생긴 것도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멋지죠. 네. 그래서 아니, 우리 법주님이 또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는 몸매 우리- 좋고 우리 키 회장님, 크고. 회장님처럼 청바지에 배 안 나오고 엉덩이 안 나오고 팔자구름 안 걷고 군인처럼 예. 딱 그 공군 예. 나온 것처럼 일자걸음 있죠. 예.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예. 그리고 남의 어, 말 안 하고 예. 그거 잠깐 오해 소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표현 조금 오해 소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고로 회장님은 그 가정 가지고 계십니다. 네. 부인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예. 군인 걸음. 비가 와도 안 뛰고. 차라리 저를 보고 얘기하시면 오해 소진들한테. 우리 공주님 가슴 아파. 저는 뭐 예, 공주님 농담이었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네.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변수들이 지금 사실은 미국과 그 이란의 전쟁도 거의 뭐 일주일이면 끝난다, 보름이면 끝난다 했는데 지금 언제 끝날지 몰라요. 왜? 이란이 힘으로는 안 되거든. 힘으로는 안 되는데 기가 막힌 전략 전술을 쓰고 있는 거. 호르무즈라는 건 물고 늘어진 거예요. 지금 호르무즈라는 건 물고 늘어져 가지고. 트럼프가 그 센 뭐 핵무기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얼마 전 만찬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 트럼프 죽이겠다 뛰어든 거 아니에요. 정말 9.413으로 살아났지만 정말 그분이 병술일주거든요. 병원연에요. 올해 정민연 내내 27 정말 7번 정도는 암살할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거 하고 아마 제가 판단에 호메인이 죽었죠. 네, 호메인이 죽었죠. 하메인의 아들도 저는 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네. 저는 죽었다고 봅니다. 이게 아직 뉴스에 안 나서 네. 그렇지. 그랬는데 정말 트럼프 조심해야 돼요. 그분이 병술일주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저기는. 그러면 내년까지요. 이 암살 위기가 27, 14, 7번에서 14번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메인의 아들은 저 병원연에는 겁제의 출간으로 이게 사는 죽을 사가 이어지니까 죽었다고 보니까 명의적인 해석입니다. 뭐 제가 예. 자, 또 어떤 얘기 하다 저희 얘기했지? 방송에서 마지막 예. 돌직구 하나 날리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자, 지금 김문수 구원 투수가 등장했는데 네. 김문수 구원 투수 승리 투수가 됩니까? 예, 그렇죠. 그 뭐는 모르지만 3뭐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김문수는 구원 투수가 된다. 아니 예. 구원 투수가 됐어요. 아, 구원 투수. 그럼 승리 투수. 네, 승리 투수 됩니까? 예. 자, 그런데 예. 이 승리 투수를 받쳐주는 박근혜, 네. 김문수가 이제 박근혜 만났어요 며칠 전에.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막판에 등장한다. 예. 김문수를 돕기 위해서 또 보수를 돕기 등장한다 안 한다. 저기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깜짝 등장. 깜짝 등장한다. 네. 박근혜가 깜짝. 예. 그냥. 예, 예. 등장한다 예. 깜짝. 그냥. 하는군요. 인사 깜짝 정도. 제가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한 선거 한 5일에서 7일 남겨두고 등장하지 않을까. 예, 그분이 그냥 있을 분은 아니다. 왜? 몸이 근질근질했을 때는 안 된다. 왜? 장동혁이가 국회에서 누워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뭐 역사가들이 얘기하나 뭐 누가 얘기하나 박사들이 얘기하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불자들은 막연하게 거기에 매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한테 빌고 매달리겠습니까? 우리 조상님입니다. 우리 조상님 지장보살님. 또 5월달이니까 이 계절의 여왕 여기에서 좌절과 힘을 좌절을 겪지 않고 힘을 키우도록 하시고요. 대립되는 여러분께 기운이 있다면 좀 포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삶의 질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해도 족치지 마시고 그냥 건강하면 최고입니다. 제가 어젠가에 금고 보여줬죠. 저희는 금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금고는 제가 채우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더불어 4월 초파일 등을 올리시고 월강사에 등을 올리시고 삼재 기도를 하시고 윤석열 초를 올리신 분 모든 분 우리 눈물의 김지수님 포함해서 모든 분 윤희님께 포함해서 건강하시고 자녀의 시험 합격 발언 정명남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부동산 매매 되도록 부적 달라고 하신 분 제가 줬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월강사에서는 이런 복잡한 걸 다 떠나서 부처님에 향한 인연의 평온함이 이어지시도록 4월 초파일 연등 공덕과 천일 제수대통의 천일 촛불 기도와 함께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함께 하시길 발언 올리며 아이고 힘이 없어서 팔이 안 올라가네. 다음 날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장스님입니다. 이 청국장을 제가 분말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이 머리가 맑아지고 뱃속도 좋고 옛날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드시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속이 좋아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이 이걸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걸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어떤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